우리가 빌라를 낙찰받으려고 한다. 보자고요.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랑 조금 다르게 왜 아파트를 더 선호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빌라는 가격이 아파트보다 더 잘 하락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겪어왔나요? 많이 보아왔나요? 그렇죠. 빌라는 올라가진 않죠. 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받고 나서 나중에 팔려고 하는데 가격이 전혀 오르기는커녕 떨어져 있다. 그럼 자본 수익이 상당히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올라봤자 그냥 물가만큼, 인플레만큼. 그렇기 때문에 빌라를 낙찰받을 때는 한 가지 우리가 상쇄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가격 하락을 상쇄시킬 수 있는. 그게 이제 포인트겠죠? 예. 근데 첫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의 여지가 있는 곳인가? 그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 정리적으로 갖고 있었을 때 재개발, 재건축의 호재. 나중에 개발을 하고 나서 조합원이 되었다가 추가 분담금 내고 아파트로 돌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상당한 수익이 되겠죠. 예. 왜냐면 조합원은 일단은 나중에 입주할 때 일반 분양 받는 사람들보다 가격이 훨씬 적게 내려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차익을 남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러기 전에 이런 호재가 떴을 때 우리가 팔아버릴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상세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수업에서 뭘 배웠습니까? 계획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개발 계획에 대해서. 그걸 보는 방법을 배웠고, 개발축이 있는가 없는가, 이쪽을 재개발, 재건축 할 수밖에 없는가 있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첫 번째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호재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임대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자산을 가지고 하락하는 만큼 임대 수익으로 상쇄를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자산 가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임대 수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따질 때 첫 번째로 빌라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일단 재개발, 재건축이 호재가 아직 멀었다. 신축 빌라다. 적어도 재개발, 재건축 안 하겠죠, 당장. 안 그래요?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20년 이상은 지나야 되고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재건축을 하기 위한 조건들을. 그렇기 때문에 노후를 향하지 않고 신축이다. 그럼 임대 수익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나중에 매매를 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건 초등학교라고 꼭 기억해두세요. 초등학교. 빌라 사는 사람들 보게 되면 보통 어린 자녀들을 둔 부부들이 많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들. 아파트는 가고 싶지만 빌라를 선택해야 되는 어떤 경제적 조건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그들은 돈이 많은 나이가 아니고 비전이 많은 나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초등학교는 항상 가까워야 된다. 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 외의 조건도 뭐 역세권이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마트가 가까우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그렇겠죠. 어쨌든 상쇄를 시키기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임대 수익 이 두 가지로 상쇄를 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볼게요. 다가구. 우리 보통 원룸 그러죠? 네, 원룸 같은 경우에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상가 분석할 때. 첫 번째로 단기 고정 유입 인구입니다. 단기 고정 유입 인구. 이거는 전문가들이 쓰는 말이에요. 단기 고정 유입 인구.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대학교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산업단지 있겠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단기 고정 유입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까울수록 좋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되는가?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포화 상태인지 아직 비포화 상태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한번 살짝 지나가면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포화 상태가 어디입니까? 구미, 천안,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미, 천안에 있는 다가구 다 안 좋다고요? 아니에요. 미시석 분석을 해보면 아직까지도 수익률 괜찮고 잘 돌아가는 데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이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건축업자들이 우르르 어디 가서 또 지었습니까? 평택 가서 우르르 짓고 이번에 나와서 어디가 있냐면 당진에다 우르르 짓고 있습니다. 다가구를.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떤 지표를 보고 짓는다고 그랬죠? 개발계획에서 산업단지.
산업단지 배치를 보고서 짓습니다. 네. 평택도 조금 있으면 포화 상태가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포화 상태인지 비포화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된다 라는 개념에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포화 상태인지 비포화 상태인지 다 문 두드려봐요?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다가구 건물들이 여러 개 있으면 다가구 촌이겠죠? 대부분 단기고정 유입 인구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쪽에 지나갔을 때 현재 빈방이 있음 펜발이 많이 붙어 있다면 월세가 잘 안 나가고 있다는 거죠. 수요가 더 부족하다는 거지. 공급이 지금 초과됐다는 소리예요. 네. 만실이 안 찬다는 소리.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대학교 같은 데 가보세요. 매년 몇천 명의 학생들이 유입되고 나가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몇천 명이 있는데 대학교는 몇만 개라 아니 다가구는 몇만 개랍니다. 몇만 개 호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맨날 방이 남는 거죠. 조건적인 방법은 주변에 이 중개업소를 들어가서요. 다가구 원룸을 구한다고 얘기를 해보세요. 전세든 월세든. 그리고요. 여기도 가보고요. 아 마음에 안 든다 하고 딴 데 한번 보여주세요 했는데 또 딴 데 보여주겠죠? 여기는 뭐 조건 때문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번에 이 조건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보여주는 게 너무 많아요. 무슨 소리예요? 월세가 잘 안 빠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한두 개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여러 개 보여줄수록 아 이거 빈방이 많구나. 남네. 나도 이걸 사면은 까딱 잘못하면은 나도 빈방이 많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첫 번째. 빈방이 있습니다. 아, 좀 공급이 초과됐구나. 중개업소에서 여러 번 많이 보여줘요. 아, 이 동네 빈방 많구나. 포화 상태인가 보다. 이렇게 먼저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뭘 확인해야 될까요? 노후도입니다. 노후도. 낙찰 받자마자 리모델링 해야 된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내가 낙찰받는 주변의 다가구 주택은 다 삐까뻔쩍해요. 깔끔하고요. 근데 내가 낙찰받는 다가구만 굉장히 노후불량해요.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다가구 주변에 낙찰받고 명도해야 되겠죠. 싹 내보내고 싹 들어와야 되는데 다 삐까뻔쩍한 대로 다 가서 계약하려고 그러지. 여기 안 들어오려고 할까요? 그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비용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비용은 작겠습니까? 크겠습니까? 많이 되겠죠. 그래서 노후불량 상태를 꼭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교는 마지막 얘기. 그리고 네 번째, LPG 가스를 사용하는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가, 이게 꼭 체크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정평가서를 봤을 때도 그렇고 어떤 대장을 봤을 때도 도시가스 공부를 보았을 때도 도시가스로 사용되고 있다, 도시가스가 적혀 있더라도 현장 조사를 반드시 해야 돼요. 실제로는 도시가스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현장 가보니까 도시가스로 공부상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LPG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LPG인지 도시가스인지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돼요? 다가구 건물을 가고요. 다가구 건물 뒤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가스통이 굉장히 많이 있다. 무슨 뜻이에요? LPG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LPG를 사용하면 왜 나쁘냐? 떨어질 때마다 계속 교체해서 채워줘야 돼요.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리고 도시가스가 훨씬 더 편리합니다. LPG보다. 그렇죠? 그래서 LPG는 더욱더 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지 마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 반영해라 낙찰가에. 아셨죠? 네. 그리고 LPG를 쓰고 있다가 도시가스를 쓰려 그런다, 나는 바꾸려 그런다 그러면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바꿀 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기회가 오는데 그때 또 이제 돈이 좀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LPG는 도시가스인가가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대학교 얘기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 산업단지 아니면 대학교 주변이 많은데 대학교 주변이 우리들이 투자를 하기에 많이 좀 선호를 합니다. 대학교 주변의 다가구를. 그렇죠? 네. 그러면 봐보자고요. 요즘 대학교 주변의 원룸들이 왜 힘든가? 왜 힘든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많이 지어서 힘들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대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대학교가 있으면 보통 대학교는 말이죠. 여기 정문이 있고요. 여기 후문이 있겠죠. 그리고 정문으로 내려 조금 나와서 큰 대로변이 있고요. 이쪽으로 상업지역으로 술 먹는 곳촌이 쭉 있습니다. 도로 건너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대학생들 여기 와서 다 술도 먹고 그러잖아요. 네, 저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쪽 바로 이제 쭉 뒤로 함께 뭐가 있냐면 다가구, 네, 다가구 원룸 건물들이 쫙 있어요. 함께 그림 그려지시죠? 네. 그러면은 보통 여기가 제일 A급 상권은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았을 때 맞나요? 다가구로서는 가장 A급 상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후문 쪽에도 다가구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통 사람들이 B급 상권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근데 과연 그런 것인가? 물론 제가 생각해도 여기가 조금 더 좋긴 좋아요. 근데 가만 보면은 대학생들이 이쪽으로는 술 먹기 좋아하는 애들이 많이 삽니다. 이쪽은 조용한 데서 공부만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살고요. 그렇죠? 나름대로 수요는 있기 때문에 그 수요 대비 포화 상태인가 비포화 상태인가만 확인하면 돼요. 굳이 여기는 후문 쪽은 안 좋아 그럴 필요는 없다고요. 보통 인식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보고 있던 대학교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직접 임대사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학교에서. 근데 대학교가 그런데 돈을 쓰지 않죠. 예, 그런데 돈을 쓰지 않고요. 민간 건설업체를 찾습니다. 찾아갔고요. 계약을 합니다. 무슨 계약을 하겠습니까? 호텔식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안에 수영장도 있고요. 별의별 게 다 들어와 있어요. 호텔식 기숙사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약을 하고 건물을 짓고 나서 한 5년간 네가 운영해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얻는 과실, 수익은 네가 다 가져라. 그리고 5년 뒤에 기부해라. 우리 대학교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실제로 요즘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호텔식 기숙사이기 때문에 삐까뻔쩍하죠. 네. 그리고 여기보다 더 삐까뻔쩍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교 안에 있고 가깝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수요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대학생들이 커다랗게 지어요. 그러면 여기 뭐가 됩니까? 예. 공실이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이에요. 서울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대도 지금 아예 부지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기숙사 지으려고. 요즘 이런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많이 지어서 부하 상태인데 대학교 내에서 자체 기숙사를 만들고 있다. 만들어졌다. 네. 돈 못 버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는 거 마이너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무조건 대학교 앞에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지금은 따져봐야 된다. 네. 그런데 말이죠. 요즘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여기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애들이 답답해해요. 왜냐면 대학교 내에 기숙사죠. 뭐가 있겠습니까? 행위 규제가 있을 겁니다. 행위 규제가 있고 여기 있으면은 밥도 하루에 3끼 챙겨주는데 고시원이 어느 같은 데 보면 밥도 하루에 3끼 챙겨주는데 여기 있으니까 2끼밖에 안 나오고 그때 시간 못 맞추면 또 먹지도 못해요. 그런 식으로 행위 규제 포함해서. 그리고 월세도요. 여기는 50만 원인데 이쪽으로 나오니까 여기 밥도 다 챙겨주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은데 45만 원 아니면 40만 원이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은 엄마한테 핑계 대겠죠. 월세도 비싼데 밥도 제때 못 먹는다. 짜증난다. 여기 있을 때가 훨씬 좋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나가겠죠. 그러니까 요즘 여기 수익이 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요즘 다가구 주택을 투자를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